안녕하세요. 오늘은 품사의 체계와 특성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평가 문제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품사의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품사는 이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놓은 갈래를 말합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단어인데요. 단어란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 품사를 나누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품사는 형태 변화의 유무, 그러니까 형태 변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능, 의미가 분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형태 변화의 유무, 기능, 의미 세 가지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형태 기준에 따라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 기능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으로 나뉘고 마지막 의미 기준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총 9개의 품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9개의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 3가지 형태, 기능, 의미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이 표도 함께 외워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평가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체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체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그럼 체언에 대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체언이란 문장에서 주로 주체가 되는 구실을 하는 말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체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둘째, 조사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형태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1번입니다.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사과를 먹었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체언은 사과입니다. 명사이지요. 자, 그리고 이 명사 체언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체언은 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문장에서 주로 주체가 되는 것이다. 체언의 정의 맞습니다. 3번 문장 안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네, 불변어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체언은 불변어 맞습니다. 네 번째,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맞는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해당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 이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평가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특성을 모두 가진 명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의 이름에 주로 쓰이는 명사, 다른 말에 도움 없이 홀로 쓰일 수 있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명사의 종류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로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체명사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갖춘 대상에 붙이는 것으로 나무, 구름, 우산, 가방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추상명사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로 사랑, 희망, 우정, 슬픔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통명사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물에 두루 쓰이는 이름으로 사람, 건물, 동물, 치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고유명사입니다. 특정한 인명, 지명, 상표, 기관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름인 대한민국 또는 지명 전라남도, 기관인 국립국어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다섯 번째, 자립명사입니다. 홀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명사로 다른 명사의 수식, 즉 꾸밈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전등, 배, 하늘, 커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는 명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명사입니다. 것, 바, 줄, 따름, 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명사와 추상명사,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자립명사와 의존명사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의 이름에 두루 쓰이는 명사를 우리는 보통 명사라고 하고요. 다른 말에 도움 없이 홀로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자립 명사라고 합니다.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이자 다른 말에 도움 없이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입니다. 보기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진 않네요. 자, 두 번째, 따름입니다. 따름은 보통 명사이자 다른 말에 수식이 필요한 의존 명사입니다. 자, 3번, 뿐 역시 2번의 따름처럼 보통 명사이자 의존 명사이고요. 4번 학교는 일반적인 대상의 이름에 두루 쓰이는 보통 명사이자 다른 말에 도움이 필요 없는 자립 명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보기 보겠습니다. 이순신은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이자 다른 말에 도움 없이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입니다. 평가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이었는데요. 밑줄 친 단어는 무슨 이었습니다. 무슨이 이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뒤에 오는 체언 이를 꾸며주고 있는 지시 관형사입니다. 자, 관형사, 지시 관형사, 이 무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1번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관형사는 불변어로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죠. 네. 1번부터 정답이 나왔습니다. 평가 문제 4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아니지요? 뒤에 오는 일은 명사, 즉 체언입니다. 부사가 아닙니다. 자, 3번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이것은 문장 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슨은 지시관형사입니다. 자, 4번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자, 관형사 중에서도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관형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무슨은 성상관형사가 아니라 지시관형사입니다. 자, 5번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관형사이다. 수관형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수관형사는 한, 두, 셋째 등이 해당하고 무슨은 수관형사가 아니라 지시관형사입니다. 평가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품사가 다른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내용이었는데요. 부사를 복습해보면 부사는 용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크게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분부사는 문장의 한 성분만 꾸며주는 부사이고요. 문장부사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자, 그럼 위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아래 보기들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1번 너무는 문장의 한 성분만을 꾸며주는 성분 부사입니다. 2번 1위는 역시 성분 부사이고요. 3번의 과연은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입니다. 4번 이런 보겠습니다. 이런과 함께 어울리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와 같이 뒤에 이제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은 부사가 아니라 관형사, 그 중에서도 지시관형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보기들은 전부 부사이지만 이런은 관형사이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그러나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까지 품사의 체계와 특성, 그 중에서도 체언과 수식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